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통일사상의 성상과 형상, 그리고 수수작용과 사위기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념들이 좀 철학적이긴 한데 결국 존재와 관계의 어떤 근본 원리를 파헤쳐보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원리들이 어떻게 조화나 발전을 이끌고 또 현실의 여러 갈등 문제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모든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품, 그러니까 성상하고 또 눈에 보이는 외적 형식, 형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꼭 서로 마주보면서 뭐랄까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개별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냥 마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둘 사이에 어떤 공통된 기준, 이걸 상대 기준이라고 하던데 그게 있어야 비로소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수수작용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아, 상대 기준이 있어야 수수작용이 가능하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통하는 게 있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뭐 대화나 거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네네. 그 신원상의 예를 들던데요. 성상은 정신적인 것, 뭐 반념이나 심정 같은 걸 주고 형상은 물질적인 근원, 전 에너지적 요소를 주면서 계속 수수작용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하나가 되거나 합성체, 아니면 뭔가 새로운 존재, 신생체가 생겨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수수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중심에 있다고 봐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심이 심정, 그러니까 사랑일 때는 서로 더 깊이 합쳐지는 통일, 즉 합성체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창조 목적 같은 공동의 목표가 중심이 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즉 신생체를 이루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공유하느냐가 관계의 결과, 방향을 결정짓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원리가 바로 현실 문제 진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요? 어떤 식으로요? 이상적인 수수작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중심에 사랑이나 공동 목적이 있으니까 아주 원만하고 조화롭고 원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여러 혼란들, 뭐 국가 간의 갈등이나 이념 대립, 아니면 개인 간의 다툼 같은 것들은 이런 조화로운 중심이 없이 각자 자기 이해관계만 앞세워서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겉으로는 뭔가 관계를 맺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조화로운 수수작용이 아니라 그냥 대립하고 상충하는 상태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기서 찾는 거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같은 어떤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조화롭게 주고받는 수수작용 관계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수수작용이 일어나는 그 틀, 기반을 사위기대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사위기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네 가지 위치로 구성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의 중심,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끄는 주체, 여기에 호응하는 대상,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합성체 또는 신생체. 이 네 가지 요소가 안정적인 틀을 이루고 모든 수수작용은 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심, 주체, 대상, 결과, 네 가지. 근데 여기서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역할 구분인가요? 아니면 약간 위계적인 느낌이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서 격위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그게 바로 자격상의 위치, 그러니까 역할이나 책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동격이 아니라는 거죠. 주체는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대상은 그에 따라서 호응하고 반응하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격위, 그러니까 능동성, 피동성의 차이 같은 거군요. 네, 이걸 뭐 상하관계라기보다는 기능적인 역할 분담으로 봐야겠죠. 이런 질서가 있어야 원만한 수수작용도 되고 발전도 가능하다는 논리예요. 만약에 주체와 주체가 동등하게 맞으면 오히려 반발하고 상충하게 된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역할 분담을 통한 질서가 조화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주체의 대상 관계는 상대물이라고 하고 반대로 계속 부딪히는 관계는 대립물이라고 구분하면서 발전은 오직 상대물의 수수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이것도 현실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위기대라는 틀도요.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하는 자동적 사위기대, 다른 하나는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발전적 사위기대. 아, 자동적, 발전적. 네. 그리고 이 작용이 또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사위기대가 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 사위기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걸 조합하면 내적 자동적, 외적 자동적, 내적 발전적, 외적 발전적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4가지 유형이나 특히 창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데요. 2단계의 발전적 사위 기대를 거친다고요? 네, 맞아요. 창조의 2단 구조라고 부르는데 먼저 내적으로 구상하는 단계, 이게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고요. 그다음 그 구상에 따라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단계, 이게 외적 발전적 사위기대라는 거죠. 아, 먼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내적 발전,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외적 발전 과정이군요. 이건 정말 우리가 뭔가 창작할 때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상당히 직관적으로 와닿는 설명이죠. 결국 이 모든 개념들을 통해서 이 다료가 말하고 싶은 건 존재하고 발전하는 그 근본 원리에는 어떤 중심을 공유하는 주체와 대상 간의 질서 있는 수수작용, 다시 말해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성상과 형상, 그리고 수수작용과 사위기대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존재와 관계, 그리고 조화와 발전의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핵심은 결국 중심, 그리고 질서 있는 역할 분담,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상호작용, 즉 수수작용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원리들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관계를 대립물의 관계가 아니라 건설적인 상대물의 관계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그 점을 시사한다고 이 차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좀 더 조화로운 수수작용 관계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심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